이 부평공장이 닿냐 마냐 가지고 인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미래차로 잘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후보님만의 보관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재명만의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모든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위 산업 전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그 중에 가장 지금 눈에 띄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바로 아마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꾸는 데 따른 이 노동 전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내연기관 부품 생산 업체들이 아마 일자리를 상당히 좀 일거리를 많이 잃게 될 것이고 또 내연기관 생산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그 일자리 문제가 또 당장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산업전환 자체를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 하되 이 노동자들이나 관련 산업 중에 이 내연기관에 종사하던 기업들도 피해보지 않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 기술 지원, 또 새로운 창업 지원 또는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등등이 될 텐데 그게 이제 기후정의기금이라고 하는 그 만드는 법안이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좀 늘리고 노동자들의 재교육 또 관련 기업들의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의 전환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일 테고 이게 또 결국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고.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딱 하나만 더 받고 가겠습니다. 예. 아, 네. 뭐라고? 추경을? 추경. 아, 네. 부족하다. 네, 네네. 아.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금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지원이 기대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대치나 또 피해 규모에 비해서 지금 현재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서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근데 이미 이제 정부가 안을 냈는데 이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께서도 50조 원 지원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 했고 또 김종인 대표는 100조 지원 얘기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조 지원은 너무 적어서 이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14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좀 대대적인 증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꼭 여야가 그렇게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해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결위 간사인데요. 저희가 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말씀대로. 네, 야권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로는 지원하자 그러고 뒤에서는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좀만 더 하도록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많이 지원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KBS 김예진입니다. TV 토론 관련해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국민의당이랑 정의당에서는 좀 다자 토론으로 하자라고 가처분까지 할 계획인 것 같고 후보님께서 좀 정확한 입장 표명해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신데 네. 좀 여기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토론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자 토론도, 삼자 토론도, 사자 토론도 언론사와 또 그 양당 또는 각계 후보들의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저는 좀 다양한 방식들 앞에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도 말씀에 실망 들어갑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선거 막바지 갈수록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랑 후보님 모두 다 소상공인 쪽을 강조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담론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이제 담론 메시지 내고 계셨죠. 뭐 소통이나 이런 정책들이 좀 비슷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대선이 이제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이런 그런 정책 차별화를 하실 건지.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 자주 말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문제도 처음에는 성평등 가족부로 한다고 했다 갑자기 이제 폐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다른 요구를 하면 또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당의 이제 특성이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다 지키면 나라 망할 공약이라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병사 그 보수 병사 보수 200만 원 저희가 발표했을 때는 그 예산상 뭐 되겠냐 이런 입장을 취하시다 갑자기 또 200만 원 지원 말씀을 하세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타당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또 원하시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책들이 이렇게 결국 수렴해 갈 거다라고 봅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내는 게 맞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판에 상대의 정책도 좋은 거는 받고 저도 많이 받을 거예요. 상대들 후보 정책 중에서 뭐 받고 하다 보면 비슷해질 텐데 그 차이는 결국은 지킬 것인가 그냥 선거에 득표하기 위한 기만 전술이냐 아니면 정말로 지키기 위한 약속을 하는 것이냐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게 결국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누구나 약속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그가 또는 그 정치 집단이 과거에 해왔던 이력에서 미래에도 과연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어겼던 상습적으로 어겼던 집단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국민 기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려고 노력하고 또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고 실제로 국민과 한 약속을 98%, 96% 또는 94% 이렇게 지켜왔던 사람 또는 정말 국민과의 약속을 엄중하게 여기는 정치 세력이 더 많이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저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이 비슷해지거나 다른 후보 또는 다른 정치 세력들이 내세운 정책을 수용해서 그 정책을 똑같이 내는 것 저는 전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